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오늘 14번째 비대칭적 전략이라는 좀 심리학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회복지사 홀리오 디아스라는 사람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브롱크스에서 10대 소년 강도를 만납니다. 밤중에 칼을 들이댄 소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돈 줄게." 그러면서 지갑째 돈을 주고 강도가 도망갈 때 얘야, 네가 아마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오늘 밤새도록 강도할 거라면 추우니까 내 코트 가져가. 응?" 그러니까 소년이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너 배도 고프지? 나 저녁 먹으러 가니까 개의치 말고 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래서 그 소년이 의아하면서도 그 디아스가 잘 가는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인제 나올 때 돈 계산을 하니까 지갑을 그 소년이 가져오니까 "지갑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소년이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고 "너 돈 필요하지?" 그래서 거기서 $20를 주고 "이걸 줄 테니까 칼은 내놔래. 그래서 강도짓 하지 마." 이렇게 타일러서 보냈다는 사례입니다. 이 양반이 사회복지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홀리오 디아스의 말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이야. 사람답게 나올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행동이랍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교도소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도소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교화 효과는 좋다는 아주 역설적인 얘기인데 노르웨이에서도 할렌이라는 교도소와 바스테유라는 두 교도소가 뭐 굉장하답니다. 내용을 보면 난방이 되는 개인 전용 공간 방이죠. 그리고 뭐 물론 샤워, 욕실도 있고 그리고 주방이 따로 있고 또 자기 그릇도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스테인리스 칼도 줘 가지고 자기 만들라고. 또 거기에 인제 부대 시설, 도서관, 뭐 영화관, 음악 감상실, 심지어 암벽 타는 훈련장 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아주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사람들이냐? 아니랍니다. 마약, 살인 아주 흉악한 범죄. 심지어 거기는 신나치주의자로 77 명의 젊은이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쪼끔 형신이 이상한 범죄자도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아주 흉악한 교도소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교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편의를 주느냐.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벽 안의 삶도 벽 바깥의 삶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노르웨이 교도관들은 뭐 40%가 여성이고 2년 내 교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쳐야지 인제 배치가 되는데 철저히 수감자와 친구가 되도록 한답니다. 그래야 교화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채찍과 당근 그러면 당근 쪽으로 가는 것이지 채찍 쪽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철조망이나 감시 카메라, 창살 이런 것이 정적 보안이라면 이렇게 교도관들이 가서 다가서는 것은 동적 보안으로 오히려 더 안전되고 재소자들을 잘 교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과 노르웨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건에 대해서 재범률을 보니까 노르웨이 쪽은 50% 이상 재범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겨우 20%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합 비용을 보면 노르웨이는 건당 6만 불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2배 이상 돈을 들이는 더 낭비적인 요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뉴욕 시립대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마틴슨이라는 분이 처음에 1960년대 후반 큰 프로젝트로 교정의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연구를 해놓고 처음에 효과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냥 감옥에 넣든지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언론이 아주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슨 자체는 이 실제 분석하니까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이 뭐 언론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 특히 미국의 일부 대통령도 마틴슨 효과가 있다 해서 강하게 이 범죄를 초기에 제압해서 교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마틴슨이 입장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아니다. 교정 효과 없다. 너무 조그만 범죄에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양반은 젊은 50 초반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뒤이어받은 1980년대 하버드 대학의 정치과 교수인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198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유리창 하나 깨뜨리는 이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그 논리입니다. 자그마한 범죄가 그대로 커져서 큰 범죄로 된다는. 뉴욕 경찰 중에 윌리엄 브래튼이라는 교통경찰이 신봉을 했어요. 이 브래튼이 1990년 교통경찰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한 사람들을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승강장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 체포를 5배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확 줄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뉴욕 시민들은 아주 훌륭하게 쳐서 1994년 이 사람이 뉴욕 경찰국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조그만 범죄, 공원에서 도나스 먹었다. 무슨 체스 두는 사람들, 또 밤늦게 처방약 사러 약국 자동차 타고 노부부를 검문하다가 신분증 없다고 다시 걸어가서 신분증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이런 사례 등 과잉 단속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범죄율은 어찌됐든 내려가서 이 사람이 타임지 모델이 되고 2002년에는 LA 경찰국장으로 스카우트 되고 2014년에 다시 뉴욕 경찰국장으로 오는 등 한때 미국 범죄를 감소시킨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이게 한 40년 간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이 세계적으로 파급이 돼서 더군다나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 저도 이 사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 이 이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 범죄학자들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걸로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당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도시 전역에서 범죄가 낮아진답니다. 심지어 서부의 샌디에고 같은 곳에서는 자범을 그렇게 강력히 단속 안 했는데도 범죄율이 격감을 했답니다. 이 범죄율 격감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범죄가 커진다는 단순한 이론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뉴욕 시민이 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것이지 그 작은 범죄를 가지고 강력한 범죄를 막는다라는 이론은 이제는 이게 좀 무리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자꾸 가행 단속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튼 경찰국장도 자꾸 실적에만 노니까 경찰관이 그냥 범죄가 있지도 않은데 범죄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하는 실적을 위한 일만 자꾸 늘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들어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실제 경범죄로 잡아들인 사람들에 보면은 백인이 10%밖에 불과 안 된답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이 대부분이고, 특히 흑인 청년들은 매달 검문 검색받고 인권 유린이 되죠.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유럽 쪽에 여러 학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나 노르웨이 경찰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강력한 단속이 아니고 교화하니까 효과가 더 높더라. 그래서 미국의 노스 다코타 주의 교도관, 여기에 국장이 린 버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2015년에 노르웨이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 틀리거든요. 이 인간을 돼지우리와 같은 동물 우리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교화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르웨이 교도소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보류하겠다.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새로운 프로토콜을 준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2번 재소자 만나라. 처음엔 교도관들도 겁냈었답니다. 맨날 마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번 만나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친교가 되고 접촉이 되니까 오히려 교화가 더 잘 된 겁니다. 사고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걸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볼 때 그것은 더 좋은 효과로 나온다는 비대칭적 이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교화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린 버치라는 사람도 나는 이게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교화 프로그램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대칭적 행동, 사람답게 교도소 운영하는 노르웨이 교도소의 그 교정 효과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